자,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먼저 받고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현금 5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갭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기에 맞는 또 다른 적절한 투자처가 있는지 네.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갭 투자 고민하고 있으신 거고요. 네. 먼저 살펴보는 곳은 강남 지역 쪽 맞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강남 쪽으로 아파트 갭 투자 어떻게 보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갭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투자를 하실 생각인가 봐요. 네. 자, 그런데 일단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그래프를 봤을 때 항상 상승, 작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상승해 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긴 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저점에 샀다가 조금 고점에 파는 그런 투자가 결국은 갭 투자가 되는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강남 지역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구입하기에도 괜찮다라는 금액대로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해도 되는지 좀 걱정이 돼서. 네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금액대라는 거는 좀 함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뭐냐면 강남의 A라는 지역의 아파트가 과거에 3년 전, 4년 전에 한 8억 정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 15억 정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대중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을 구입하시려는 다른 분들이 단기간 3, 4년 내에 7억이라는 금액이 벌써 상승을 했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구입할 때도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7억이라는 금액이 더 오를까라는 좀 우려감이 좀 포함이 되겠죠. 자, 제가 볼 때는 결코 지금 15억이라는 금액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1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이 아파트 강남 지역의 최저 가격이 15억이야,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5억 갭 투자를 해서 결국은 수익을 2억 5천이든 1억이든 3억이든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면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지역 대치팰리스가 가격이 한 30평대가 한 20억대 중반 정도 가죠. 20억 중반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지역에, 역시 강남 지역에 한 23억짜리 매가에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치팰리스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자, 그런데 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0억 하는 이 새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평에서 한 14평, 15평 내외로 될 것 같아요. 좀 더 고층일수록 대지 지분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23억짜리의 이 부동산이 대지를 50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같은 20억과 23억을 들여서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나요? 제가 볼 때는 향후 미래 가치로 봐서는 50평의 가치가 훨씬 더 강남 지역에서 높아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현금을 전환할 수 있는 세력들,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현금 전환율이 좀 쉽다. 그 얘기는 거꾸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급격하게 반응하고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지 지분이 높은 이런 토지 가격 자체는 아무래도 꾸준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 부동산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0억, 3억짜리 토지를 소유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면 대치팰리스에 실제 투자하면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 드냐면 한 7억 정도 이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23억짜리 어떤 대지를 살 때는 과연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억 내외로 들 수 있게 뭐 전세 끼고 월세 끼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만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토지를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집들이 향후에는 가치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기가 오히려 더 편하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익형으로 전환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혹은 한 개씩 개별으로 팔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가볍고 내실이 좀 큰 이런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 인근에 이런 거 충분히 찾아보시면 갭 투자에서 5억 내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서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고민도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예.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작년에 17년 11월 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9구역 현대힐스테이트 청약해서 당첨이 됐는데요. 네, 2020년 이제 10월 입주 예정인데 네, 그때 한번 예상 그 시세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예, 그 10월 달에 반전세 주고 2022년에 제가 이제 입주해서 네. 2025년까지 이제 살다가 매도할 지금 계획입니다. 네, 매도 계획도 2020 있으시고요. 예, 예. 네네. 평수는 33평이고요. 네. 그리고 2025년 예상 시세가와 좀 장기로 만약에 보유하면은 언제 좀 매도하는 게 제일 좋을지 네. 계획이랑 전략 같은 거 좀 조언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33평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예. 네, 그 부분 먼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수고하십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예, 예.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에 이제 당첨이 되셔서 보유 중인데 예, 첫 번째는 앞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예. 예, 궁금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세요? 예, 예. 아, 자, 일단 그러면 2025년에 매도할 예정인데 네, 예, 또 전문가님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네, 네. 예, 하시니까는 좀 더 장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그 전에 좀 매도하는 게 더 나을지. 예. 그러면 또 단기와 장기로 예. 갔을 때 어떤 예, 게 더 예. 유리한지가 또 궁금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풀어 드릴게요. 예, 예. 자, 일단은 2025년의 예상 시세는 예.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래도 네네.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가격을 예. 좀 달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짚어드리기는 좀 힘들고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클래시안 아파트 30평인데 자 입주를 2020년에 해요. 자, 예. 그런데 주변 지역 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1등하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남부권에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이 되겠죠. 예, 예. 자, 이 레미안 에스티움의 30평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하죠?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억 정도입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뭐 분양가 자체가 한 7억 정도 했죠. 예, 예. 네, 맞습니다. 7억 정도 해서 향후에 2020년이 되면 일단은 10억은 찍고 가겠죠. 예, 예. 그렇죠. 일단은 예. 앞으로의 예상이 2020년에 2021년이 되면 한 10억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앞으로 25년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네. 더 얘기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는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진행이 됐냐면 네. 이제 시작 단계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 예. 30% 정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5년 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7년 정도 후가 되겠죠. 7년 정도 후면 예, 거의 한 8, 90%가 완성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라는 건요, 새 아파트가 나와서 가격을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쳐주면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따라가요. 자, 그런데 우리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같은 경우에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 지역에 나오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한번 예상해 본 금액은 한 10억, 뭐 한 11억, 12억 정도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아, 일단은. 2015년 그때 되면 예상.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도 시점인데, 자, 과연 제가 지금 거의 다 답변을 같이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가 완성이 되고 결국 주변 지역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어야지만 네. 아까 얘기했듯이 80%, 90%,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적인 요소도 역시 80%, 90%, 100%로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네. 더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장기로. 신길재정비 촉진지구는 결국 왜 만들었어요? 이 지역을. 거주하라고 만들었죠? 예. 자, 거주하라고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 결국 영등포의 도심 편입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영등포가 2030년이 되면 도심이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성장통을 겪겠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2030년 인접한 시기에 팔아야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주택이시죠? 예. 자, 1주택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매가가 10억이라고 하면 네. 비과세 되는 요건이 9억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1억에서 뭐 3억 정도가 남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별로 연차마다 한 8%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 6년 정도 시점에 팔면 가장 좋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 보유하시는 걸로 좀 플랜을 짜보시는 걸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어요.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이요. 네. 예, 한성 아파트 전세 거주 중인데요. 네. 예, 그 투자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투자 전망이요? 예. 네. 한성 1차일까요? 몇 차일까요? 뭐 1차도 좋고 2차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성으로 보시고요. 지금 몇 평대 지금 거주 중이실까요? 뭐 18평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평형이고요. 예.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투자 지금 또 고민 있으신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과 예.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예. 한성 아파트에 이제 전세로 지금 현재는 거주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세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도 괜찮다 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 측면도 포함이 돼 있는 투자가 되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실거주 측면, 그리고 투자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실거주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아파트 그럼 매입하면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알아보셨나요, 가격은?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4천 정도요. 예. 우리 아파트 연식이 얼마나 됐죠?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연식이 26년 차 됐으면 거의 한 1990년대 초반 정도 되겠네요. 예. 네, 90년대 초반. 자, 26년 차.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안전진단 강화 요건이 나오기 전에는 이 정도 연식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으로 좀 변경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거주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2억 4천인데 자, 중요한 건 기흥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있는데 에버라인이죠. 에버라인을 이렇게 같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세권의 가치를 충분히 이용하기에는 조금 더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경쟁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위쪽에 보면 현대홈타운이라고 있죠. 이 아파트도 예, 한번 예. 보셨나요? 예. 여기는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 아, 그쪽은 뭐 한 2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8천 정도 되는데 평형대가 좀 더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식도 10년 차가 더 젊어요. 그러니까 16년 차 됐어요, 이거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실거주에서 2억 4천이고 실거주에서 2억 8천 4천 차인데 연식 10년 차로 먼저 저쪽으로 가겠죠.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해도 한성 아파트와 현대 홈타운을 봤을 때 저 같으면 두 아파트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연식 더 괜찮은 현대 홈타운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거는 지역 내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흥이라는 지역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삼성이 있는 수원 삼성 주변의 지가에 영향을 받겠죠? 예, 자, 그런데 예. 그 주변에 뭐 청명역 주변에 있는 휴먼시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죠.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의 일자리를 가진 뭐 직장 초년생들이 거의 이 지역 위주로 알아보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연식이 좋은 아파트한테도 밀리고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좀 더 영향권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한테도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거주로서는 사실 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재건축적인 요소라든지 이 지역적인 요소를 한번 제가 봐드릴 때는 역시 주변에 이제 기흥역 도시개발구역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기흥역은 서울로 접근하기가 조금 더 불편하죠.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이 공급되는 물량 그리고 남부권으로 가면 또 공급되는 비슷한 금액대 2, 3억대의 새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새 아파트를 좀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실거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만약에 직장이 이 인근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직장이 인근이라면 저는 구성역 인근에 있는 조금 더 연식도 조금 더 젊고 평형대도 조금 더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향후에 미래 가치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져요. 이유는 향후에 이제 GTX 역이라든지 뭐 SRT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역에 이제 정차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남부권에 동탄역이 있죠. 근데 동탄에 물량이 많은데 동탄역 인근에 있는 시범단지들은 가격 흐름이 좋죠. 역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울과의 연계성이 좋은 역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구성역 인근으로 투자하시는 게 실거주도 맞춰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금 매수 고민 있으셨는데요.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같은 지역 내에 비슷한 여건의 또 아파트 여러 군데를 좀 살펴주셨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어요. 연락 주시면 한 번 더 친절하고 꼼꼼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일단 그 과천 쪽 그 재개발 아파트랑 이제 신도림역 주변 아파트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천 쪽이요? 응. 예, 예. 네. 현재는 이제 신도림 그 역 앞에 있는 이제 25평 그 동아 아파트에 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3억 5천에 매수해서 이제 현재는 6억 초반대 이렇게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과천 유버필드 34평 조합원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제 과천은 뭐 보니까 정보지 식타운 등 뭐 이제 재개발하고 이제 뭐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 이게 좀 호재가 있는데, 이 과천 주변에 이제 이 호재의 영향을 뭐 구도시민 유버필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거랑 또 이제